부모님을 욕하는 예비 신우입니다. 저는 29세, 남친은 32세,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6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언니 둘은 결혼했고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지 10년이 넘으셔서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특별한 벌이는 없으십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시네요. 그래서 언니들도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저축해서 모아둔 돈으로 결혼했고요. 나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고마우신 저희 부모님께 든든한 딸로 곁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부모님께 돈 벌리지 않고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려고 해요. 물론 제 남친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서로 결혼과 예단은 최대한 약식으로 하든지 생략하기로 남친과는 충분히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경제생활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함께 건어물 도매업을 하시는데 꽤 잘 되셔서 점포도 여러 개 있고 예비 시부모님 소유 건물도 여러 채 있는 걸로 압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셔서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도 뵐 일이 없었습니다. 남친에게는 결혼 안 한 누나가 있어요. 저에겐 예비 손이 시누이가 되네요. 연애할 때 몇 번 만나서 밥도 같이 먹기도 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남친 누나는 직장에 몇 년 다니다 그만두고 예비 시부모 가게에 나와 일하고 있어요. 예비 시부모 가게는 늘 바빠서 남친도 틈만 나면 가서 돕곤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남친 누나인 예비 시누이는 남친과 사귈 동안에는 그저 평범하게 남동생 사귀는 여자친구로 잘 대해줘서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말이 오고 가자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더군요.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되면 감투 쓰는 일인가요? 예비 시누이는 갑이고 예비 며느리는 을이 되는 건가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리지 않았는데도 무례하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네요. 마치 이미 자기 집 사람이니 함부로 편하게 대해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집 사람 돼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아니죠? 그래, 너는 내 동생이랑 6년이나 사귀었으니 결혼하겠지.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되면 손이 시누이가 되고 저는 아랫사람이라 이거죠. 결혼 말이 나오기 이전엔 말도 점잖하게 하고 결혼 말이 나오자마자 벌써 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하더군요. 남친에게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 폰이 불이 날 듯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댑니다. 예비 시어머니 생신일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예비 시모 생신일을 잊지 말라며 시간을 비워두라고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장래 시어머니 될 분께 점수 딸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요, 예비 시모께 일부러 이쁨 받으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지도 않을 거고 시모나 저도 일로 바쁠 텐데 부딪힐 일도 없고요. 그리고 제 성격에 맘에도 없는 짓 해가면서 잘 보이려고 여우짓 못합니다. 친구들 중에 연애하면서 남친 집에 들락거린 애들 치고 맘고생 아는 친구들 못 봤네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그랬죠. 바보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서 왜 남친 집에 미리 다니느냐고 면박을 주곤 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갈지 안 갈지 어찌하냐고 그건 미친 짓이다 했었죠.
그런 제가 예비 시누이에게 그랬죠. 예비 시어머니 생신 이전에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바빠서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 오늘 당장이라도 퇴근 후에 가게로 인사로 오라네요. 그리고 결혼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시어머니 대신이라 생각하고 자기한테 얘기하랍니다. 일단 남친과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필요 있냐며 당장 퇴근 후 바로 오라네요. 말투가 명령조라 불쾌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길게 통화할 수 없으니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남친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고 하니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며 누나 성격이 원래 급해서 그런 거라며 얄밉게 웃어버리네요. 아무튼 남친이 말 나온 김에 퇴근 후에 가게로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는데 핑계대고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결혼 서두를 이유도 없고 솔직히 빨리 결혼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시간적으로 여유 부리며 하고 싶었고 남친 누나의 명령조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도 싫었습니다. 전화 연락은 남친에게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 전화 연락 받고 저에게 전화했더군요. 일부러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으니 전화할게요. 라고 톡만 보냈어요. 계속 오는 톡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제 폰 계속 울리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톡으로 무슨 일이신지 지금 바빠서 받을 수 없으니 급한 일이시면 땡땡이에게 전화 주세요. 하고 톡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예비 시누이는 남친에게 인사드리러 저와 함께 가게로 오라고 독촉했다는군요. 그런 예비 시누이에게 남친이 회사 일이 바빠서 연장 근무도 해야 하고 야근도 해야 하니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요. 일부러 예비 시모 생신일 지나서 갈 참이었어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않더군요. 제가 남친에게 말했어요. 나랑 결혼할 생각 있으면 우리가 나눈 결혼 계획들을 정확히 남친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결혼식은 최대한 약식으로 스몰 웨딩으로 할 것이고 예단은 생략하고 그 대신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라고요. 그런 후에도 남친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하겠다 하고 그때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남친이 그러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그렇게 초라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당분간 결혼 얘기는 일절 서로 꺼내지 말고 우리 관계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남친은 당연 노발대발하며 안 된다고 했고 결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남친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비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 가게로 오라고 톡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부 생신일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설마 예비 시모 생신 때 인사하러 오겠지 하며 기대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결혼 문제로 전화했다며 어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맨손으로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요새 거지도 공짜는 싫어하는데 너무하신다. 시집 인사도 오기 전에 예단 안 해오겠다고 미리 못 박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딸 몸뚱아리 하나 믿고 시집 보내려는 심보가 뭐냐. 딸 장사하려고 딸 낳아 키웠느냐며 엄마한테 막말을 했답니다.
저희 엄마한테는 딸같이 한참 어린 예비 사돈처녀가 그런 악다구니 막말을 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듣고 있다가 중간에 녹음을 하셔서 저에게 들려주셨네요. 다음은 중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지금 딸 장사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 못된 신의년이 하는 말. 딸 장사 한단 말 안 들으시려면 딸 장사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댁 따님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집 한 채는 사주신다니까 몸만 보내지 마시고 살림살이는 해서 딸려 보내세요. 예단도 그쪽에서 하든 하지 않든 우리 할도리는 할 테니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속임말 못하시니 제가 대신 전하네요. 시어머니 될 뿐 생신인데도 알면서도 인사도 하지 않는 볼장머리는 시집 오면 제가 단단히 교육 잘 시킬 겁니다. 그때까지 가정교육이나 잘 시켜주세요. 하고는 전화 끊더군요. 정말 듣고 있자니 참담하더군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껏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셔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이런 해괴한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셨는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다 듣게 되네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한테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께는 너무 미안했어요. 갑자기 6년 동안 알콩달콩 싸운 남친도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인 줄 미처 몰랐네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다음날 남친에게 전화했습니다. 결혼 문제로 의논하자며 못된 신혼여를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사준다고 하고 불러내라 했습니다. 제가 나온단 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30분 정도 늦게 오라고 했어요. 남친 누나와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미리 자리를 정하고 기다리니 그 못된 신혼년이 왔어요. 먼저 발견한 제가 아는 체하고 남친은 조금 후에 올 거라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안내했어요. 순간 놀란 표정으로 흠칫하더니 지 엄마한테 전한 효과가 있구나 싶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거만하게 앉더군요. 저는 토마토 주스를 2잔을 미리 시켜놨어요. 토마토 주스 2잔을 내 앞에 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고 말했니? 그러자 너라고? 대답해봐 이 미친 X야. 그러자 이런 미친 그러자 난 솟구치듯 달려들어 잽싸게 딱 내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달려들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어요. 그리고 토마토 주스 2잔을 얼굴에 던지듯 부어버렸습니다. 못된 신우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모르고 놀라 자빠지더군요. 순하디 순하고 욕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만 같던 만만한 애송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더럽게 이 남자 저 남자랑 굴러먹고 다니는 것 한번 까발려 볼까? 유부남과 놀다가 남의 행복한 가정도 파괴하고 근본 없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걸레 같은 것이 어디다 함부로 딸 장사한다고 갖다 붙여?
네 엄마 아빠는 네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사는 거 알고나 있니? 연이어 테이블에 있는 물잔을 틀어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더럽게 가정교육을 시켰길래 이런 걸레를 만들었나 네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와중에도 지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고 바로 나왔네요. 레스토랑 안에서 모두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엄마가 당했던 일을 다시 생각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상태라서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예비 시모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딸 시켜서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고 말하라고 시켰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난리더라고요. 걸레 같은 당신 딸이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고 했다. 우리 엄마 그런 말, 그런 더러운 년 입에서 하는 그런 더러운 말 들을 이유 없다. 한참 자식같이 어릴 것이 어른한테 함부로 욕하고 악다구니 하는 것이 당신 네 집 문화냐. 가정교육 운운하기 전에 당신 딸 교육 먼저 잘 시켜라. 내가 언제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냐? 난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고 한 적 없다. 죄 없이 더러운 소리 들은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정중하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걸레짓하는 딸년 보니 어떻게 교육받고 자랐는지 알만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가정교육 참 잘하셨다. 적어도 딸이 셋이나 되지만 더러운 짓 하거나 위아래도 없이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키우진 않으셨다. 어떻게 걸레 같은 딸년 앞세워서 딸 장사한다고 막말하느냐. 우리 부모님께 신속히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딸이 어떻게 더럽게 사는지 세상에 다 까발려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후련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네요. 다음은 후기 사연입니다. 그날 이후로 남친이나 남친 식구들 생각도 하기 싫더군요. 남친 얼굴도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는 집에 시집 안 간다. 하고 녹음 내용을 문자로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남친 전화 받지 말라 해놓고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다음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 무릎 꿇고 누나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누나를 앞세워 전화를 시킨 일은 아니라며 눈물 흘리며 찌질하게 용서를 구하니 마음 약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새 사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친 보고 네 누나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오지 마라. 하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가니 엄마는 불쌍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남친 전화 받지 않았고 혹시 집에 찾아오더라도 문 열어두지 말라고 부모님께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남친한테도 딱 정이 떨어지더군요. 전화와 문자가 매일 수십 통씩 왔지만 받지 않았고 차단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주말 저녁에 예비 시모와 남친 누나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랍니다. 자기가 자식 잘못 키워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하고 먼저 무릎 꿇으니 따라서 남친 누나도 무릎 꿇더군요. 그렇게 나오니 저희 부모님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라며 다음에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시고 용서를 받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모를 대면했어요.
사과를 구하는 진심이 엿보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달째 회사도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한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갔다면서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다음은 남친이 남기고 떠난 편지 내용입니다. 땡땡이 아니면 난 결혼 안 해요. 땡땡이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땡땡이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든 누나를 용서 못합니다. 찾지 마세요. 땡땡이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용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그리 사정하니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집에 연락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친과 다시 통화하게 되었고 그간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간의 남친 누나가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되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 나니 쉬쉬하고 있다네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제가 아는 친한 선배 중에 같은 회사 다닌 분이 있어서 물어봤었어요. 남친 누나가 거기 다니신다고 했더니 이래저래 안 좋은 소문들이며 유부남 상사와 애인 사이라는 말과 그 상사 와이프가 회사에 와서 깽판 쳐서 알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여러 남자들을 사귄다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예비 시모가 나서서 예단 다 필요 없으니 서로 생략하자시고 신혼집은 예비 시아버지께서 사주신다고 하니 거절 말라시며 살림살이는 살면서 장만하라 하시면서 일체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